눌렀죠? 지금 들어가요? 이제 한번 체크. 자, 이제서부터 이제 되게 중요한 이제 이야기들이 좀 나옵니다. 지금서부터 얘기하는 내용들이 사실 더 중요한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기술의 차이점들은 분명히 봤습니다. 중간에 되게 중요한 사건은 어떠한 그 조정력보다는 쓰이는 근력이 달라요. 프로네이티드라고 적혀 있죠. 프로네이티드. 요거 기억하세요. 이미지상 스키 탈 때 이런 이미지가 가장 이상적이에요. 그러니까 발바닥을 전체를 눌렀을 때 이러한 움직임들이 이렇게 나오게끔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우리가 붓줄을 신으면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이렇게 되거나 바깥으로 돼 있거나. 그래서 제가 뭐 몇 년 전에 제 거를 계속 그 유튜브 거를 보시면은 스키를 잘 타기 위해서의 그 핵심 정보 중에 하나가 스키 붓줄을 튜닝을 해야 되고, 또 튜닝을 함으로 인해서 안전한 스키를 탈 수 있다라는 건데, 그만큼 이 뒤꿈치의 정렬이 되게 중요한 거죠. 뒤꿈치의 정렬이 이런 식으로 무너졌다라고 하면은 중력을 세로축으로 받다가 받질 못하니까 스키가 자꾸 이렇게 슬라이딩이 되거나 옆으로 가거나 내가 조정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자꾸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중력이 아래쪽으로 수직으로 떨어지는데 반드시 지면에 수직으로 향한다. 근데 아까 이게 뭐예요? 이거는 수직으로 향해야 되는데 수직으로 향하지 않고 비틀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마찬가지지만 중력은 측면에서 보면은 척추, 고관절, 무릎 뒤편 이렇게 쭉 통하는 축이고, 척추와 골반과 견갑대의 뉴트럴을 계속 인지하고 유지하면 지구 중력선의 내 몸의 골격과 골격근을 최대한 이상적인 상태로 정렬하고 근육을 가장 편안한 상태로 유지한다. 여기는 다 잘 돼 있는데 발 뒤꿈치만 안쪽에 가 있거나 이렇게 반대로 꺾여 있거나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스키를 탈 때 가장 이상적인 그 자세가 아까도 제가 발을 이렇게 보여드렸죠. 이런 형태가 돼야 되는 거죠. 발바닥에 다 힘을 빼고 이런 형태가 되고, 터닝하는 동안에는. 그래서 이게 발을 보면은요, 아까 제가 기억하세요? 발 W랑 R 그 밑에 프로네이티드라고 제가 아까 꼭 기억하라고 했죠. 이 발 형태가 뭐죠? 프로네이티드죠. 그쵸? 그지? 이건 노멀. 잘 이렇게 정리되어 있고, 이거는 약간의 수피네이티드라고 약간 이렇게 겉으로 이렇게 휘어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발과 이런 발들이 되게 많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발들에 대한 정렬을, 신체 정렬을 중력선에 잘 맞추지 못하고 수직으로 잘 맞추지 못한 상태에 보행을 하거나 스키를 하거나 다른 스포츠를 하게 되면은 관절에 항상 문제가 생기게 돼요. 무릎이나 발목이나 허리가 안 좋게 되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에는 이 그 뒤꿈치서부터 두 번째까지의 그 축이 잘 정리가 돼 있어야 되고요. 그로 인해서 만약에 이렇게 안쪽으로 K자, A자 형태의 무릎이 되거나 이렇게 O자의 무릎이 되는 형태가 되는 원인이 발에서 오는 거죠. 그런데 이 발에서 오는 거를 일부 젊은 강사들이 이 발에서 오는 거를 이 K자를 계속 자 무릎 이렇게 잡고 타세요. 뭐 어떻게 하세요? 뭐 무릎 이렇게 하세요. 아무리 해도 고쳐지지가 않아요, 사실은요. 그거는 그 타시는 분이 전문적으로 오래 타셨던 분이면은 내가 발바닥에 압력을 겉에다가 둬야 되겠다, 압력을 요만큼 줘야 되겠다, 이렇게 조정해서 탈 수는 있을 정도에 되면은 상관은 없는데, 보통 레슨을 배우시는 초중급자들은 그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뭐 바깥으로 해라, 뭐 이걸 해서 뭐 요즘에 뭐 이렇게 무릎 A자 되는 거 이렇게 손잡고 타라 하는데 안 돼요. 의식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미 밑에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압력을 주게 되면 무너져 있는 대로 가기 때문에 그걸 위를 살릴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서 계속 그렇게 지도를 하는데 3년, 4년, 5년 되고서도 고쳐지지가 않죠, 당연히. 그럼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을 더 스키를 잘 타게 하기 위해서는 시다스나 어떤 이런 그 족형에 맞는 데에다가 보내서 교정을 해갖고 와서 다시 레슨을 받게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죠. 그래서 이 셰프린도 마찬가지예요. 셰프린이 월드컵 선수 지금 최고로 달리고 있잖아요, 여자. 이 선수도 볼게요. 여기 그림, 이 선수도 수년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셰프린, left foot is pronating. pronating 어떻게 해요? 아까 발이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pronated. 자, left foot is pronating. At the same time, she is rotating her left leg into the new turn. 자, 이게 뭐냐면은 at the same time, rotating her left leg into the new turn. 여기가 이렇게 돌아간다는 얘기죠. And pivoting her ski with her hip rotating muscle, rotator muscles. 이 고관절이랑 허벅지 자체도 이렇게 돌아간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 수많은 잘 타는 사람들, 월드컵 선수들, 또 뭐 우리나라 데몬스트레이터, 일본 뭐 탑 클래스들, 뭐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그 붓줄을 튜닝을 하고 자기 발에 잘 정리를 해서 맞춰놨기 때문에 우리가 스키를 나는 더 잘 타고 싶어라고 해서 막 배우잖아요, 그분들한테. 그분들한테 배울 때 그러한 자세가 안 나오고 그런 느낌이 안 나오는 그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가 뭐 장비에 대한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신체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보편적인 게 스키 붓줄을 그냥 공장에서 갖고 나온 거를 자기 발에 맞춰서 신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발이 어떻게 정렬이 돼 있는 거조차도 모르는 채 수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레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서부터 몇 년 전서부터 자꾸 스키 붓줄을 잘 좀 튜닝을 하면은 튜닝비는 불과 뭐 한 2, 30만 원에서 뭐 많게는 한 100만 원까지는 가겠지만 레슨을 내가 100만 원짜리 안 듣는 것보다는 훨 낫다는 얘기죠.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고 이런 셰프린도 본인 자체가 왼발이 그 프로네이티드 발이 안쪽으로 이렇게 무너져 있는 거니까 지금 이런 내용들을 다 수정 보완을 하고 운동하고 해서 한번 사고도 났고 지금은 우리 전 세계에서 최고로 지금 달리고 있죠. 린지본 선수 그 다음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중력의 이런 미세한 발의 뒤꿈치의 축에 대한 정렬에 대한 게 미세한 것들이 이렇게 부상도 입을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움직임을 자꾸 가져다 줄 수가 있죠.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게 보세요. 아까 프로네이티드라고 나와 있잖아요. 프로네이티드. 근데 요거는 뒤꿈치서부터 해서 정렬이 잘 돼 있는 뼈예요. 자, 이거는 뒤꿈치에서 정렬은 돼 있지만 약간 뼈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갔죠. 이게 결국은 이제 프로네이티드에 해당되는 거죠. 저도 발이 이래요. 저도 발이 이렇고 골반도 저도 좁고 그런데 이거를 의도적으로 만들고 운동도 하고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정렬이 잘 돼 있는 경우는 이 부분이 설면과 여기 부분과 이렇게 공간이 많아요. 그쵸? 근데 이 부분 보실게요. 이 부분은요, 프로네이티드는 벌써 똑같은 각을 줬는데 요만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 발을 가진 사람은 보통에 이렇게 잘 정렬되어 있는 사람의 엣지를 내가 넣거나 기울기를 할 때 이 사람은 저렇게 정렬되어 있는 사람보다 더 넣기 위해서는 안 들어가니까 이미 발이 이렇게 안으로 꺾여 있다 보니까 안 들어가니까 뭘 돌려야 되냐면은 골반을 돌리게 되거나 어깨를 자꾸 이렇게 돌리게 돼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동작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아까 셰프린도 불필요한 동작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기에 허벅지를 돌리고 골반을 돌려서 뒤로 이게 자꾸 빠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물론 트레이닝을 통해서 바꿀 수는 있지만 트레이닝을 통해서 바꾸는 거와
어떠한 그 붓줄을 튜닝해서 바꾸는 거랑 두 가지를 결합해서 자꾸 해야지 빠른 시일 내에 그 조합이 되는 거지, 어떠한 하나만 갖고서 하게 되면은 3년에서 5년, 6년 정도 걸릴 수가 있어요. 더 그 이상 걸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스킬을 하면은 점점 더 건강해지고 점점 더 내 몸을 알게 되고 하는 게, 오른쪽 턴과 왼쪽 턴이 자꾸 균등하지가 않고 짝턴으로 이루어지고 하는 게, 내가 생활 습관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서 와서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됐구나라고 해서 그거를 자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운동들을 하게 되니까 더 건강한 삶의 질로 이렇게 옮겨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력의 포지션, 그러니까 그라비티 포지션 잡기 위해서는 뒤꿈치의 그 라인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너무 갑자기 너무 열강을 하는데요, 제가. 자, 그냥 말씀만 드리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열이 받아서 그런지 열강을 하게 돼요. 자,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패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직으로 잘 포지션을 두 개의 가상적인 기둥을 만들어야 되는데, 두 개의 가상적인 기둥이 여기하고 여기지만 가상적인 기둥이 중력축을 잘 이렇게 맞게끔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무릎까지 이렇게 꺾이게 되는 거죠. 꺾이게 되는 게 아까 발에 대한 뒤꿈치 정렬이라든지 발바닥이 안으로 무너진 사람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는 스키를 탈 때 무릎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는 분들도 이런 패턴으로 가게 되는 거죠. 또 골반이 그 안쪽으로 빠져 있거나 다리 꼬는 거를 한쪽으로만 생활 패턴 하셨던 분들도 저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키를 탈 때 아까처럼 뭐 요런 무릎이라든지 무릎이 저렇게 겉으로 돌 때는 관절에 대한 틀어짐도 있지만 이거를 잘 빨리 하시려면은 뭐 붓주 튜닝도 하셔야 되고요. 또 심한 경우는 정형외과 가셔서 좀 하지 정렬도 좀 보시고, 또 너무 또 그렇다 그러면은 뭐 카이로프랙티스 가서도 이렇게 맞추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잘 관절들이 수직으로 잘 정돈이 되어 있는 상태가 가장 관절에 부담 없이 오랫동안 스포츠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또는 또 오랫동안 그러니까 사는데도 더 지장이 없으시는 거죠. 그래서 연세 드시면 자꾸 관절 아프다라고 하시고,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그러시는데,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스트레칭하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필라테스도 다니시고. 자, 그래서 센터 포지션 보면은요, 뭐 이런 그림들 많이 봤죠.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이 발바닥으로 오는 거랑, 이거는 뭐 월드 선수들에 대한 건데, 이거는 정확하게 overit, 그러니까 COM과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수직으로 돼 있고, 이런 게 이제 후경에 해당되는 거죠. 무릎이 예를 들어서 이제 한쪽으로만 계속 이렇게 무릎이 꺾이거나 아까 그렇게 되면 이렇게 요쪽 부분만 계속 닳게 되니까 뭐 연골 연화 저하증서부터 해서 뭐 인대나 이런 데도 관절에도 되게 안 좋은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정확하게 위치가 돼서 수직으로 잘 관절을 만들어서 스키를 타게 되면은 되게 뭐 부담 없는, 관절도 부담 없는 활주나 편안함을 느끼는 그런 활주가 되는데, 자꾸 이렇게 꺾으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뒤꿈치의 축들을 잘 살피지 않고 그냥 시즌 때 그냥 스키 타고 하시는 분들이 향후에는 좀 통증도 많이 느끼고 하시게 되는 거죠. 과거에는 이렇게 많이 탔죠. 이 정말 붓주 여기 앞에 이렇게 꺾일 정도로, 이 선수도 되게 유명한 여자 선수였는데 과거에 앞에 꺾여 있잖아요. 이렇게 스키를 많이 탔어요. 이게 마즈라는 이 선수도 되게 유명한 선수인데, 이 푸서라는 이 여자 선수와 이 마즈 선수와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관절을 다 잘 정렬시켜서 발바닥에 하중을 주는 거에 비해서 이 선수는 이렇게 관절을 그러니까 정강이 앞에다가 너무나 많이 과도하게 프레스를 강하다 보니까 이렇게 꺾임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저렇게 A자 무릎이
생기는 원인 중에 하나는, 다른 원인 중에 하나는 정강이를 또 너무 강하게 눌러서 저런 원인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스키장에서 보편적으로 많이 보는 스키의 패턴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포지션을 잡을 때 이렇게 정말 최근에 뭐 유튜브에서 여기 붓주 앞에, 이 앞에 부분에 뭐 대구 타야 된다. 맞아요. 근데 저희들은 그걸 알아요. 여기를 어느 정도의 압력이 전달이 되거나 뭐 이걸 리드할 때 어떻게 조정하는지는 아는데, 보편적으로 일반 분들은 그거에 대한 압력에 대한 어떠한 가중치를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마치 뭐 다시 요번에 요즘에 뭐 정강이를 눌러서 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게 스키가 아래쪽으로 떨어지게, 아까 일본 그 선수나 월드컵 선수들처럼 스키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뿡 떨어지는 이 순간에 내 몸도 같이 가기 때문에 일부 정강이에 이렇게 눌려서 프레스 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들이 있고 실제로 그렇게 되는데, 그게 마치 내가 정강이를 눌러서 스키를 리드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해버리면 안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꽤나 있어요. 그래서 일반 분들이 아직까지 되게 헷갈려 하시는 거죠. 뭐 눌러야 돼 말아야 돼 막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보편적으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누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발바닥 전체에다가 압력을 컨트롤하고, 나중에 이후에 레벨 3 정도 볼 정도의 기선전을 나갈 정도의 어떠한 테크닉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여기 앞을 좀 컨트롤하는 방법들이 또 있어요. 그때 가서는 하셔도 되는데, 그 전에 뭐 약간 베이직 롱턴 정도 하시는 분들이 여기를 강하게 눌러서 탄다라는 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발목과 발바닥의 중요성은 뭐 외국의 잡지에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이상적으로 스키를 쪼그려 앉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지 않아야 되고, 필요한 경우 붓주 앞쪽에 기울기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앉은 상태에서 이게 너무 뒤로 갔다, 너무 앞에 갔다, 이거를 기울기 조정을 통해서 최적의 범위를 찾으면은 다리가 힘을 관리하고 변화하는 지형에 대처해서 눈과의 접촉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기초적인 붓주에 관련된, 장비에 관련된 거를 테스트도 하지도 않은 채 그냥 막, 야 이거 이쁘다 해서 막 타고 막 하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는 스키에서의 오는 즐거움이 오히려 내가 스키 잘 안 되니까 싫어져라고 해서 이제 스키를 싫어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스키는 뭐 향후에 하는 내용이 또 있겠지만, 그 스키 엣지 튜닝 이전에 붓주는 잘 관리를 해서 자기가 신고 타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자, 거의 다 막판에 왔는데요. 제가 하남에서 운동하면서 뭐 지나가시는 분을 찍어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분 한번 걸어가는 걸 한번 뵙겠습니다. 볼게요. 잘 보셨나요? 자, 다음 컷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컷을 한번 보면은요. 아까 그분을 좀 확대한 건데, 이거. 자, 볼게요. 자, 이렇게 많이 꺾여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모르세요. 자, 그런데 이렇게 꺾여 있다가 보세요. 다음 발 볼게요. 이렇게 꺾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자주 잠실역 쪽에 자주 가거든요. 그리고 사람 많은데 이렇게 잠실역 쪽에 이제 누구 뭐 와이프 기다리나고 이제 차에 이렇게 있으면 보행하는 거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 보면은 이렇게 되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뭐가 문제냐면은 조금 있다가 여기 무릎이 막 아파요. 그럼 정형외과 가. 여기 막 무릎 여기만 막 또 물리치료하고 뭐 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또 몇 년 있다가 또 여기 골반이 아프고 허리가 아파요. 그럼 또 여기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보편적으로 여기를 잘 수직으로 뒤꿈치를 잘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제일 큰 관건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그래서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를 이 영상을 보시고 한번 꼭 보시고 그거를 안 하기 위해서는 뭐 필라테스라든지 고관절 스트레칭이라든지 제 유튜브에 나온 그 종아리 그 발목 유연성을 기르기 위한 어떤 그 운동 방법도 해놨거든요. 제가 그 밑에다가 걸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볼게요. 이런 분들은 하면은 아직 젊으신 분 같은데 이런 분들은 이럴 거예요. 조금 한 5년 정도 있다가 내가 나이가 많이 들었나 이제 운동도 못 하겠네. 뭐 이러면서 운동을 좀 멀리하게 되고 그냥 앉게 되고 그냥 야 너희들 갔다 와라 나는 못 가겠다 이렇게 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게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죠. 아침 프로그램에 이런 내용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되게 많이 예전에 나왔잖아요. 이렇게 내 뒤꿈치 관절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렇게 틀어졌는지 잘 정돈이 됐는지 안 그러면은 이렇게 겉으로 돼 있는지를 좀 잘 확인하시고 특히 이런 확인을 하시고 스키에 임하시면은 아까 뭐죠? 중력의 세로축을 잘 이용하면서 내가 큰 힘은 안 들이고 내 무게를 스키판에 잘 전달할 수도 있고 스키 기울기도 불편한 동작 없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되게 그러니까 그런가라고 하는데 이걸 어떤 분들은 어렵게 생각하시고 어떤 분들은 그러면서 이제 막 저한테 뭐 댓글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꽤 계실 텐데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차근차근 제 거 유튜브를 좀 보시면은 좀 그런 내용들이 나중에는 좀 되시거나 또는 정 어려우시면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제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마지막인데요. 아직도 젊은 강사들이 스키장에서 제가 있다 보면은 특히 레이싱 파트에서 그런 얘기 해요. 야, 어깨 넓혀. 야, 죄송해요. 어깨 넓히는 게 아니고 야, 다리 더 넓혀. 야, 더 넓혀. 막 이런단 말이에요. 저는 그거를 매 스키장마다 가면은 그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들어요. 근데 너무 좀 듣기가 저 입장에서는 좀 거슬리죠. 왜냐하면은 그렇게 했었을 때 그 사람마다 고유의 그 스탠스가 다 따로 있는데 그거보다 넓히려면은 되게 작업을 많이 해야 돼요. 스키 붓주도 튜닝도 넓히도록 작업을 해야 되고 자기의 고관절도 되게 많이 넓혀야 되고 여러 가지 환경을 조정을 해야지만 스탠스를 되게 넓힐 수가 있죠. 그렇게 조정을 안 하고 스탠스를 넓히게 되면은 부상의 위험을 잊게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 보면은 우리가 보기에는 야, 레이싱은 말이야 다리가 넓어져야 돼 하고 막 이렇게 다리를 찢어서 타시는 분들 간혹 봤죠. 근데 이게 스탠스의 착각이라는 거죠. 다음 그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선수가 아까 똑같은 그림인데 제가 세로로 해놨거든요. 저 한번 보실게요. 세로로 해놓은 거를 이 다리를 그대로 밑으로 이렇게 내렸을 때 이 스키의 스탠스가 어디에 가 있겠냐는 얘기죠. 이 여자 선수도 고관절하고 고관절 요 사이에 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단지 슬로프의 경사에 의해서 이렇게 보이는 거죠. 착각이죠. 이거와 같은 내용이에요. 단지 스키가 이렇게 있는데 내 스탠스가 이렇게 있는데 스탠스예요. 스키하고 왼발과 오른발의 차이점이 이렇게 있는데 단지 경사가 있으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대로 옮겼을 때 다시 아래로 내리면은 자기 스탠스랑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굳이 다리를 넓혀라 아직까지 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거를 얘기를 저희가 10여 년 전서부터 20년 전서부터 가까이 이 스탠스에 대한 거를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서 아직 젊은 강사들이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고 막 하시는 분들이 꽤 지도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절대 레이싱을 한다라고 해서 그 선수에 대한 고관절
그러니까 여기에 이거에 대한 관절이 넓은 사람들은 넓힐 수가 있지만 이것도 지금 같은 내용이거든요. 이 그림도 이것도 스탠스 와이드랑 그러니까 내 디스턴스 비트윈 스키, 그러니까 스키하고 스키 거리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결국은 이 그림을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how wide is too wide. 어느 정도에 넓혀야 되냐 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스키를 지도하거나 또는 본인이 스키를 탈 때 레이싱은 다리를 넓혀야 돼. 뭐 이런 식의 말씀을 삼가하시는 게 낫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시는 게 더 나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스키 포지션으로 하시게 되면 좀 더 강한 에지를 더 활용을 할 수가 있죠.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페이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도 지금 스키 시즌이 끝난 이 시기에 지금서부터 이제 준비를 해야 되죠. 좀 편안하게 한 달 정도는 좀 쉬었다가 4월 말서부터는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보행 체크를 통해서 중력축에 맞는 바른 관절의 정렬을 해야 되겠다. 고관절 스트레칭을 좀 하셔야 되는 게 내년 시즌을 위한 어떤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올 10월서부터 이제 본인의 부츠 체크를 좀 하세요. 어떤 분은 그러세요. 나 부츠 전문가한테 시다스 가서 다 했어요. 언제 했어요? 근데 7년 전에요. 뭐 5년 전에요. 이래요. 올해 제가 제 거 부츠를 가지고서 7번을 왔다 갔다 했거든요. 시즌 중간에. 근데 김준영 대몬도 한 6, 7번 왔다 갔다 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 했다고 그게 바로 고쳐지는 게 아니고요. 이미 스키는 이렇게 압력을 전달해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관절의 바뀌는 그 속도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행했었을 때 바뀌는 것보다는 되게 빨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뒤꿈치를 잘 정리했다라고 하면은 한 2, 3주 타면은 그게 벌써 이미 다 관절들이 좀 다 정렬이 돼 있기 때문에 또 다시 가서 좀 수정 보완하고 계속 이 교정할 때도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이렇게 교정하듯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한 번 했다고 내가 다 나는 완벽해 이게 아니고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센터 포지션 구축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번 하시고요. 여기에 대한 거는 제가 지속적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환 구간의 정확한 뉴트럴과 페이스 컨트롤로 섬세한 스키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다음 시즌의 목표를 한번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턴 도입에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죠. 세로축 활력. 이렇게 스키를 가로로 이렇게 타는 게 아니고 스키가 갔으면 여기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는 이 세로축 활용으로 스키 팁 컨트롤과 쾌적한 활주를 하시고요. 이게 이렇게 하면은 스키가 이렇게 싹 이상하게 칼에 베듯이 이렇게 싹 떨어져요. 되게 잘 느낌이 좋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렇게 안 하게 되면은 옆에서 컥하게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긁는 듯한 그런 에지나 이게 긁다 보니까 더 카빙으로 가기 위해서 몸으로 더 관절로 꺾어야 되고 힘을 더 줘야 되는 이런 불편한 감을 계속 해가면서 스키를 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뭐 부상도 있게 되고 안 좋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꼭 중요한 포인트고요. 마지막 포인트는 이제 밴딩과 같은 흡수 동작은 후반에 강한 에징이 사용되므로 지양하는 게 좀 좋아요. 때로는 뭐 밴딩이 나쁘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때로는 내가 실수를 했었을 때 게이트에서 뭐 때로는 필요한 동작이기는 하지만 그 필요한 동작을 매번마다 할 필요는 없잖아요. 예? 제가 아침에 밥을 먹는데 아침 밥 먹는 거를 뭐 9시에도 먹고 10시에도 먹고 11시에도 먹고 12시에 먹고 매번마다 매 시간마다 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때 필요할 때만 잠깐 사용을 하지 특히 게이트 탈 때. 그래서
이거를 뭐 매번마다 사용하는 거를 좀 지양하는 게 좋다라는 게 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이렇게 방대하게 한국 탑 스키어와 일본 탑 스키어의 어떠한 기술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또 신체를 어떻게 쓰고 이런 타이밍까지도 좀 두루두루 좀 봤는데요. 누가 잘 타고 누가 못 타고를 떠나서 이 두 개의 차이는 분명하고 명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스키를 더 중력에 맞게 더 세련되게 타기 위해서는 한 2000년대 초서부터 해서 계속 바뀌어왔던 이런 이론들을 좀 정리를 하셔야 되고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포지션대로 한번 해보고 또 붓주 신고 해보고 되게 많은 그 시간들을 할애를 해서 한번 해서 내년에는 좀 조금 중상급 스키어들이 조금 변화되고 좀 이렇게 느낌 좋은 스키를 할 수 있도록 또 부상 없는 스키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이거는 작년에 이거는 제가 설명드린 이 파일은 작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벨클 온년의 그 세미나 때 발표했는데 그때 약 한 100여 명 오셨어요. 근데 100여 명 오신 상태에서 그 100여 명만 들은 거지 어떤 분이 이게 너무 아깝다라고 해서 지금 유튜브로 뒤늦게 촬영을 해서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이걸 잘 한번 끝까지 보시고 이제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남에 있는 그 스노우플렉스에 이제 매주에 있으니까 그곳에서 하나하나씩 스키에 필요한 어떤 자세라든지 오해됐던 거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랑 봄, 여름, 가을에 만나 뵙고요. 제가 또 중간에 또 해외 전지훈련이라든지 또 일본 또 영상 분석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자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힘들다. 입이 다, 그쵸? 수고하셨습니다.